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오늘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내일로 딱 하루 남았습니다. 네,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마무리하고 있으실 텐데요. 제가 어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리려고 했다가 그래도 불안하시고 또 확실한 합격을 원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소중한 우리 분들을 위해서 또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느 시험에나 적용할 수 있는 합격 꿀팁 급하게 간단하게 시간 없으시니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합격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대응하십시오. 자,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합격, 시험장 합격 꿀팁 대공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시간 배분하는 방법, 쉽고 어렵고 또는 헷갈리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OMR 작성 방법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보세요. 자, 시험 합격 꿀팁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지금 1차, 2차 이렇게 시간이 구분되어 있고 각 과목당 40문항씩 50분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분에 한 문제씩을 풀고 남은 10분 동안 OMR을 기표하라 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시험 시간이 1교시는 9시 30분에 시작해서 11시 10분 끝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항상 끝나는 시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시작하는 시간은 뭐 어차피 다 정해져 있고 감독관들이 시험지를 배분하고 자 시작하세요 하고 또 알람벨이 또 전체적으로 울릴 거라서 마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 시작하면. 그러면 11시 10분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시간 배분을 잘 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시고 10분 전인 1교시는 11시 10분에 끝나니까 11시까지 문제 풀이를 완료하시고 남은 10분 중에 5분 동안을 마킹을 하시고 남은 5분 동안은 전체적으로 체킹을 하셔서 이상이 없는지 뭐 혹시 하나를 잘못해서 쭈루룩 내려서 쓴 거는 없는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한 해 동안의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밀려 쓴 게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상 말미에 제가 OMR 기표하는 방법에서 결코 절대 밀리지 않는 방법까지도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2차 1교시는 2시 40분에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2시 30분까지 다 끝내놓도록 노력을 하시고 남은 5분 동안 마킹을 하신 다음에 또다시 5분 동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2차 2교시는 공시세법인데 50분에 두 과목이 한꺼번에 다 끝나죠. 그러니까 50분 동안은 전체적으로 50분 중에 40분은 또 똑같이 4시 10분까지 문제풀이를 완료하고 5분 동안은 마킹을 하고 나머지 5분 동안 전체적으로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녹색으로 매시간 종료 10분 전까지 풀이를 완료하고 5분 동안 마킹하고 5분 동안 체크한다. 요 전략이라는 거 반드시 요 시간 배분을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본인들한테 녹아내려서 내일 꼭 적용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모르고 대응을 하실 건데 제가 오늘 제일 알려드리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 자, 시험을 치실 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는 문제, 그리고 모르는 문제, 그리고 답이 2번인가 3번인가 헷갈리는 문제가 딱 나오죠. 요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는 문제. 자, 이 체크 표시를 하는 위치는 여기 밑에 보시면 체크 표시를 어디다 해야 되냐면 여기 요 문제 위에다가 크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세모면 세모, 네모면 네모입니다. 요걸 참고하시고 자 들으시면 돼요. 자, 아는 문제. 아는 문제는 당연히 아무런 체크를 할 필요가 없겠죠. 빨리 답 위에다가 자 이거 아셔야 돼요. 문제지를
아끼시는 분이 있어요. 문제지 아끼는 거 아니고요. 반납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치면은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을 치고 돌아서자마자 각 학원에서 거의 대부분 실시간으로 가채점 답안이 올라옵니다. 가채점 답안이 올라오면 내가 답을 뭐 쓴지를 알아야지 내가 점수를 체크하고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알고 아 이거 맞았어, 이거 틀렸어, 아 이거 맞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최종 내 점수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시험지 아끼지 마시고 가져가신 필기구로 자 1번 토지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어, 단연생, 식물, 가식 중인 시목 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답이 3번인 것 같아요. 3번이면 여기다가 저는 V를 좋아해서 V 체크표를 하거든요. V를 하거나 뭐 동그라미 좋아하시는 분은 동그라미를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OMR을 같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시험지에 무조건 풀고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1번에 3번을 자 V표 또는 동그라미로 체크를 하고 내려갑니다. 다음 문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쭉쭉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하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는 문제 자 1번을 좀 전에 3번을 체크하고 빨리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아는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아무 체크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모르는 문제. 자, 모르는 문제. 자, 1번을 넘어갔어요. 2번. 자, 이를테면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체적으로 빨리 쭉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맞는 거는 일단 표시를 안 하고 하나에 또 팁도 있는데 답이 아닌 거는 그냥 빗금을 하나 치셔도 돼요. 아, 2번, 3번 아니야? 근데 4번 확실히 아닌 거는 빗금을 치시면 나중에 다시 또 보실 때도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팁이고요. 자, 이렇게 쭉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모르겠어,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체크를 하세요. 동그라미를 크게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왜? 이거는 빨리 넘어가고 체크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답안에다가 아까처럼 1에 3번처럼 V표나 동그라미를 한 대가 없죠. 한 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 문제를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자 모르는 문제 동그라미 했어요. 동그라미를 치고 그냥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빨리 넘어가세요. 그리고 자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40번까지 쭉 갔을 거잖아요. 부동산 학계로 몇 장 넘겨서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맨 끝에 돌아와서 이 동그라미가 있는 걸 봅니다. 이거는 내가 모르는 문제다. 그러고 다시 읽어봤어요. 아까처럼 뭐 2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 3번도 확실히 아닌 것 같아. 그럼 답은 1번, 4번, 5번이야. 아 어떡하지? 이 중에 이제 1, 4, 5 중에서 찍는 겁니다.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찍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맞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맞기를 바라는 긍정의 시그널을 의미해서 동그라미입니다.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 동그라미를 했어요. 뭐 개인이 원하시는 본인이 나는 이걸로 해왔다 하면은 뭐 딴 표시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안 하신 분들은 제 거 따라서 하시면 편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죠. 아는 문제는 체크 표시를 안 했고 모르는 문제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답이 헷갈리는 문제. 이건 세모로 표시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모르는 문제하고는 좀 틀려요. 이거는 답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3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거는 답이 1번인지 2번인지 3, 4, 5는 답이 아니고 이를테면 1번, 2번 중에 답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이건 아니야. 그러면 제껴놓고 이 두 개 중에 밑에다가 뭐 줄을 표시를 하든가 해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다 세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번까지 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빗금이 이렇게 쳐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빗금이 친 거는 아예 읽지도 말고 밑줄이 쳐 있겠죠. 밑줄이 쳐 있으면 이 둘 중에 답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자 확률이 자 5개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위에 같이 5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확률은 20%로 떨어집니다. 근데 자 3개를 제끼고 나머지 2개 중에 답이 있다라고 하면 확률은 50%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신중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답이 헷갈리는 문제는 자 최대한 더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모를 표시해놓고 신중을 기해서 확률을 높이고 그래도 끝까지 모르겠다 이러면 절대적으로 내가 공부한 걸 최대한 짜내가지고 그 중에서 정답을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학계론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딴 과목들은 뭐 세법의 뭐 양도세 정도, 그 다음에 공법의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산 문제는 네모표입니다. 왜 네모표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볼까요? 자, 5번에 곧바로, 예. 여기 이제 수의 소득 탄력성 문제가 나왔어요. 자, 계산 문제가 학교론에서 뭐 최소 8개에서 많게 10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이제 쭉 1번부터 4번까지 이상 없이 풀었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까처럼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5번에 딱 간데 계산하기 시작하다가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분, 3분, 4분, 5분 다음 문제들이 아직 35문제나 남아있고 뒤에 민법까지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뭐 5분, 10분을 지체를 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나 무조건 풀어야 돼. 이런 분도 조심하세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계산 문제 딱 보자마자 숫자 나오고 계산 문제가 나왔다 이러면 그냥 여기다 네모를 딱 치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저는 이제 표시는 제가 시험 칠 때는 딴 걸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구분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정리를 하면서 올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네모 표시를 하고 넘어가세요. 아니면 여기다가 위에 계산 이렇게 쓰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무조건 이건 나중에 계산이기 때문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쳐야 된다. 네모 해놓고 위에다가 계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40번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아까 모르는 문제 동그라미, 헷갈리는 문제 세모 이렇게 해놨어요. 자, 1번, 4번을 풀고 그러면은 40번까지 돌아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얘네를 먼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 8문제에서 10문제를 먼저 들어가서 풀어야 됩니다. 왜? 계산 문제 중에 아는 걸 최대한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 네모를 쳐놓은 계산 문제가 나 도저히 모르겠어. 이거 계산법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로 바꿔야 돼요. 그죠? 계산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아는 문제가 있고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있고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나 세모로 바꿔야 되는 거야. 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고 이제 다음 계산 문제, 다음번에 한 10번에 있는 계산 문제를 넘어가가지고 풀어야 되죠. 자, 네모가 돼 있는 걸 찾아서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네모를 찾아서 계속 푸세요. 계속 풀다가 모르겠어. 동그라미를 해놓고 이건 찍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감이 오는 거죠. 세모 둘 중에 답인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계산 문제는 죄송하지만은 계산 문제는 세모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답을 알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네모 중에 이제 동그라미라거나 거기서 풀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교론 계산 문제까지 쭉 정리하는 이런 자, 체크 표시를 해서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아까 풀고 난 다음에 최대한 요 시간에 투하를 하고 나머지 10분이 될 때까지 10분이 남을 때까지는 요 체크를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학계론은 계산 문제가 꼬이면 시간 잡아먹고 이후 문제나 심지어 민법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1교시에 다 하죠. 1차까지 보시는 분, 자, 확인하세요. 그래서 순서가 학계론 이론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네모를 친 학계론 계산 문제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민법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돼야 됩니다. 민법을 먼저 치시는 분은 민법을 치고 난 다음에 학계론 이론 문제를 풀고, 학계론 계산 문제를 네모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뒤에 학계론 계산 문제를 푸셔야 돼요. 요 순서 잊지 마세요. 자, 똑같은 1분이 아닙니다. 자, 아까 40문제를 50분에 치기 때문에 10분을 남겨가지고 마킹과 체크를 한다라고 했지만 똑같은 1분이 아닙니다. 1분 이상이 소요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계산 문제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헷갈리거나 이러면 1분이 넘어갑니다. 지문을 여러 번 읽으면 또 마찬가지죠. 똑같은 1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문제는 순식간에 빨리 풀고 빨리 넘어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중을 기하지 않아가지고 다음 문제로 휘리릭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답을 찾으면은 거리낌 다음 거로 넘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에 세이브한 거를 모르거나 헷갈리는 문제 그리고 학계론 계산 문제에다가 더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요 꿀팁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요 안내해드리는 영상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를 잘 하는 거에 따라서 남은 10분이 어떤 식으로 남고 어떤 남은 배분 전략이 되느냐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 참고로 저는 제 자랑은 아니고 그냥 약간 조금 집중하면서 시간 안배를 했더니 10시 40분인가? 그때 1차가 모든 게 마킹 전까지 1차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편한 마음으로 다시 쭉 돌아보면서
계산 문제도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학습량이나 또는 뭐 헷갈리는 문제나 또는 그 계산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빼먹을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괜히 말씀드렸나 싶기도 한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산 배분을 잘 하시면 확실히 시간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긍정의 시그널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거 요거는 이제 내일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제일 먼저 첫 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학교론 앞면이 됩니다. 요거를 제가 여기 올려놓은 이유는 아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이 뒤에서 언급되는 OMR 마킹 꿀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OMR 마킹 꿀팁입니다. 네,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이죠. 자, 반드시 문제지 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답을 V표 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실 때 집에 가고 있는 중에 가채점이 다 올라갑니다. 그때 내가 답을 뭘 체크한지 모르고 헷갈려 막 이러면은 공포의 한 달을 보내셔야 돼요. 내가 맞는지 틀린지 떨어졌는지 합격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3번, 뭐 2번, 뭐 5번, 뭐 3번에 3번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체크를 쭉 한 거를 어차피 시험지를 개인이 가져가요.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집에 와서 이거 그 학원이나 또는 딴 사이트에 올려준 가답안을 체크를 하면서 내 거를 봐가면서 답을 이거 맞았어,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이거 맞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쭉 확인하고 각 과목당 한 문제당 2.5씩 해가지고 내 점수가 몇 점, 뭐 88점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87.5겠죠. 88점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표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내가 합격 불합격인지 내일 오후 이른 저녁 시간이면은 그 합격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를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분 마킹 시간에 이제 칠해야 되는데 5분 마킹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뒤에 5분 체킹이 있었죠. 자, 5분 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려보기를 했을 때 내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그때 수정 테이프를 가지고 다시 바꿔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5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10분은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배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여러분이 내일 받으실 OMR 카드입니다. OMR 카드 뭐 이름 쓰고 뭐 하라고 하고 다 안내를 해줘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시험 치는 중간에 감독위원이 와서 여기다 자기 서명을 하고 갈 거예요. 뭐 놀라지 마시고 외우나 하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요거하고 비슷하게 뭐 또는 똑같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뭐 이게 5번까지 이게 갈라져 있는지 뭐 이 중간 칸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5개씩 쓰고 뭐 자 3, 3, 3, 4, 2 이렇게 해서 5개 끊고 여기다가 3, 3 칠하고 3 칠하고 4 2 이렇게 칠을 해요.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킹을 잘못한 게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 5번까지 하고 난 다음 갑자기 7번으로 가요. 여기서 2, 3, 4, 5, 6 이러면 이제 7번을 이제 7번 답부터 이제 6번에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딱 가면은 하나가 없어요. 40번까지 딱 썼는데 없어요. 뭐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새로 써가지고 여기부터 또 쓰고 막 수험번호 쓰고 막 이름 쓰고 막 하다 보면 멘붕 옵니다. 네.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저도 제가 시험을 칠 때 그때 죄송합니다. 화면이 잠깐 좀 흔들리네요.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그냥 하나에 하나씩 쓰는 게 제일 좋겠다. 네. 한 문제당 한 개씩 번호를 봐가면서 기표를 그냥 하자.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자 시험지가 앞에 있을 때는 OMR을 여기까지 쓰고 난 다음에 뒤집어 놓거나 바로 놔도 상관없어요. 뒤집어 놓고 걱정이 되시면은 혹시 번질까봐 번질 일은 없더라고요. 그냥 OMR을 적고 난 다음에 맨 밑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시험지 밑으로다가 맨 뒤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책상 바로 위에 있고 그 위에 이제 시험지가 깔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험지만 보면서 문제를 쭉쭉쭉 푸는 겁니다. 시간 배분을 해가면서 시간 체크하면서
그러고 이제 다 했어요. 자, 이제 동그라미 친 것까지도 다 찍었고, 세모도 다 체크를 했고, 자, 이제, 자, 계산 문제도 네모에 뭐, 했는데 답을 뭐 3번, 4번 썼어요. 했는데, 체크까지 다 했어요. 이제 체크하고. 그러면 이제 다 10분 남았는지 확인하고, 이전에 더 빨리 끝나신 분은 빨리 마킹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치면 되니까요. 이제 이거를 맨 밑에서 꺼냅니다. 꺼내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 위에다 그냥 딱 올려놓으세요. 여기까지. 1번이 보이게. 올려놓고, 이렇게 요 정도쯤 올려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올려놓고, 자, 1번을 손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서, 1번 찍으면서, OMR이 여기 있죠? 아까 저 밑에 거를 여기 올려가지고, 1번, 자, 3번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 OMR 보시면은, 1번 있죠? 1번 여기가 이게 옆에 있죠? 여기다가, 요 하나에다가, 3번에다가 칠을 합니다. 슥슥슥슥슥. 그 다음에, 손을 하나 내려요. OMR도 조금 내려가겠죠? 손잡고. 2번, 3번을 체크를 했어요. 이를테면, 답은 몰라요. 체크 안 했어요. 2번도 옆에다가 3번 칙칙칙 칩니다. 자, 3번 3. 자, 3번도 3. 칙칙칙칙. 자, 4번 2. 4번 2. 칙칙칙칙. 하나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5번, 계산 문제인 거. 내가 답을 4번이라고 썼어. 이를테면, 자, 답은 4. 이렇게 하면, 이게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면 1번 3. 1번 3. 2번 3. 3번 3. 자, 4번, 2, 5번, 4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밀릴 일도 없으면서 빨리빨리 체크가 됩니다. 5개씩 하고 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쳐보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머리의 효율성을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교시부터 자 2, 3, 4, 5, 7, 3, 3, 3, 4, 2 이러면서 쭉 하다 보면 이것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신력과 체력을 소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헷갈릴 것도 없이 그냥 하나씩 보고서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쓰는 겁니다. 자 6번 4, 6번 옆에다 놔두고 4 칠하고 7번 3, 7번 3 칠하고 이제 한 장 넘기겠죠? 쓱 한 장 쭉 넘기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가지고 자 8번 1, 8번 1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40번까지 쭉 하고 자 그거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5분이 남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체크를 안 해도 된다 이러면은 그냥 하고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최소한 자 5분 전입니다라는 얘기가 들으실 때까지 5분 남았습니다 하실 때까지 OMR이 마킹이 돼 있으셔야 돼요. 예, 그거 잊지 마세요. 막 다급하게 막 쓰다 보면 헷갈릴 뿐더러 잘못 쓰면은 이거 다 다시 써야 되는데 만약에 땡 하는데 이걸 막 쓰고 있다 다시 새로 그러면 무조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시험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합격 꿀팁을 다 안내를 해드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합격하고 직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기억하셨다가 네, 내일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시험장에 가져갈 것들 중에 제가 놓친 게 계산기 그리고 제가 다시 복귀해보면서 느꼈던 게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 정말 요 세 가지는 꼭 필요하죠. 수험표 그리고 신분증. 자, 수험표를 출력을 해서 가시는데 수험표 출력을 못했다 하더라도 수험장에 가면 신분증을 가지고 그 시험 본부에 가면 수험표를 출력해서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표를 혹시 놓치고 가신 분 놀래고 긴장돼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막 다급하게 PC방을 가거나 막 문구사를 찾거나 해도 그 시간에 문구사 연대도 없을 거고요. PC방에 가도 프린트가 없어요, 잉크가 없어요, 막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쓸데없이 막 돈을 1,000원, 2,000원 막 사용료에 프린터 몇백 원에 이렇게 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곧바로 고사장에 신분증만 잘 챙겨 가시면 수험표는 출력을 해서 줍니다. 거기 앞에 안내가 돼 있었어요. 제가 그걸 기억해요. 네. 그래서 요거 걱정하지 마시고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 가시면 됩니다. 이거 신분증 안 가져가시면 시험 못 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어제하고 이제 내용 똑같으니까 딱히 별도로 체크하실 거 없고요. 오늘 조금 일찍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예, 내일 점심 간단하게 요깃거리 편의점에서 사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식당이나 어디 빵 같은 거 사시겠다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고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2차 2교시 때쯤에 피로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은 중개사법하고
공법에서 길을 많이 빨리기 때문에 2차 2교시 준비하실 때는 사실 쉬는 시간도 크게 없기 때문에 별로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냥 그 초콜릿이나 뭐 이렇게 당분, 이렇게 사탕 조그만한 거 있죠, 한두 개 챙겨 가셔서 살짝 드셔서 당 지수를 좀 올려놓고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체력 재충전도 되고 더 좋습니다. 요거 하나 또 알려드릴 테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뭐 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뭐 별다른 거 없는데 한 가지 요거 제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가뜩이나 챙길 게 많은데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영상도 있고, 칼이나 가위를 가져가서 수험 시험지를 중간을 잘라가지고 위에 호치키스로 쳐가지고 그걸 보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세 가지예요. 자, 일단 칼 또는 가위를 하나 더 가져가셔야 되고요. 호치키스를 가져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걸 3번을 하셔야 되잖아요. 동차까지 치시면은 1차, 2차 다 치시면은 그 3번을 하는 동안, 자, 자르고 스테플러 붙이고 하시는 동안 옆분은 이미 1번 문제를 풀었어요. 빠른 분은 2번까지도 풉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 뭐 그게 엄청나다고 그거 최소 3문제에서 6문제를 놓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이거 넘기는 거가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눈이 빨리 돌아가고 손이 빨리 움직여서 나중에 30초 1분이 급해가지고 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왜 그런 거 하시는데 보내시는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전 솔직히 그래요. 시험이라는 거는요, 한 문제라도 더 빨리 보고 한 문제라도 더 빨리 맞추고, 내가 시간이 10분 남았으면 그게 좋은 거고 10분 남았으면 또 다시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모두 알차게 채우고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강요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나도 해볼까 하시는 분은 하실 필요 없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면서 시간 아끼셔서 한두 문제 더 맞추십시오. 네. 자, 오늘로써, 자, 내일이 이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한 해 한 해가 빨라요. 제가 32회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고 동차로 합격하고 33회 꿀팁 알려드리고 수험생들 시험 잘 치라고 하신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한 해가 더 지나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생들께 합격 꿀팁을 안내를 해드리고 또 많은 성원을 받고 또 서로 길을 나누고 좋은 길을 공유를 했다는 것 자체에 뿌듯함을 느끼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끝까지 저 늘 행복한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도 안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또 제가 그 공인중개사 이 안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을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가끔씩 방문하셔서 서로 안부도 묻고 인사도 나누고 하시는 좋은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크게 키워나갈 생각이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잘 마무리해서 내일 반드시 합격이라는 영광을 함께 하시고 이제 공인중개사 되셔서 또는 1차 합격하셔서, 네, 모쪼록 지금까지의 힘겨움과 고통과 힘드셨던 모든 부분들을 오롯이 보상받으실 수 있는 빛나는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여기저기서 수많은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늘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모두 합격하세요. 다 공인중개사 되세요.